네, 그러면 오늘 주최 인사말 심상정 대표님의 모두 발언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마음도 심란하고 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셔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민생 피해가 이름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추경도 내고 또 정치권에서 연일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이야기는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여러 자영업자나 또 노동자들께서는 뭐 정부의 이런 대책 또 정치권의 말뿐인 이런 제안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역 자체가 일상이 중단되고 경제가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뭐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관리비, 식비, 임대료, 보험료, 마스크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트 연합회에서도 마트 협회에서도 오셨지만은 저도 새벽에 편의점도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뭐 연말에 세금 정산 금융 지원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임대료 뭘로 내야 하나 이것부터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을 11조 7천억을 국회에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간접 지원입니다. 물론 세제 지원도 필요하고 또 긴급 경영 자금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장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이번 추경에는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2조 4천억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도 저소득층이나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소비가 제한된 조건하에서는 이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로 흘러 이렇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이번 추경안은 당장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대통령과 사당 대표 회동에서도 다 뜻을 모았던 방향인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그 국민의 현실과 또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아주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오늘 내일 상임위에서 추경 검토하고 17일 날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직접 지원을 비롯한 민생위기 극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또 뭐 기업가들도 또 학계에서도 아예 지금 같은 이 소비
단절 국면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아예 재난 기본 소득을 주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에게 5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줘서 이게 말하자면 골목 경제에 돈이 돌도록, 그래서 최소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서 여야 사당 대통령 대표 회담 때 직접 지원이라는 추경 방향을 확정시킨 맥락도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추경 17일 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의 정치권의 합의나 국민의 수용도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면, 그러면 아마 대구 경북에는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제 다른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돌봄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추경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저희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해 있는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정부의 추경 방향을 전환하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과 함께 이번 추경은 재난 추경이 돼야 되고, 또 그 혜택은 바로 민생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고, 이것이 결국 어떤 재난 기본소득으로 가는 그런 물꼬를 열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상인을 대표해서 아까 소개 못 드려드릴 장명진 한국편의점 네트워크 회장님, 어서 오세요. 나중에 아까 인사 다 드렸는데, 먼저 박은호 마트협회 수석 부회장님, 장영진 편의점 네트워크 회장님, 이 순서로 먼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마트협회 수석 부회장 박은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심상정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상투적이고 그냥 뭐 유야함 의아하는 이런 형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마트협회 회원사들의 관련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확진자가 한 명만 다녀가다 하루 매장을 폐쇄하고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1.5일에서 이틀 정도 영업을 못 합니다. 그 사용자라든가 직원 중에 한 명만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14일 폐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자, 소독을 하고 폐점을 하고 난 후에 가게 매장을 오픈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이다. 소비자들 안 옵니다. 종점 매출의 20-30%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실정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 마트에, 그 슈퍼에 마스크를 팔면 다시 손님이 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정부에서 공인물자라 해서 80% 다 뺏어가서 저희 마트나 슈퍼 편의점에 한 개도 안 옵니다. 마트가. 그 마트는 다시 매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용 유지가 안 됩니다. 매출 이 상태로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고용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인데 한 가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폐점하고 소독한 그 매장에 한해서 마스크를만 팔 수 있게 해줘도 그 매장 다시 살아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고용 유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4대 보험료만큼은 사용자 부담을 완화가 아닌 전액 면제 같은 그런 수준의 선에서 좀
법을 좀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할 말 참 많은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이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이면은 일반 가장이란 일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가족을 갖다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현실성 있게 3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야지만이 그분들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 실핏줄 같은 아주 작은 핏줄이 돌아서 이 체온을 유지하고 이 지역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확진자 다녀간 매장 꼭 좀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생생한 말씀 또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한국 편의점 네트워크의 장영진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편의점 네트워크의 장영진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마트협회하고 거의 다 비슷한 유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한두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조금 늦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직원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야간 근무를 서야 되는데 당장 감기 걸렸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까 넌 쉬어야지. 네, 그리고 제가 근무를 조금 쓰다가 좀 교대를 하고 나오느라고 사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들 어려우시고 그러셔서 뭐 특별하게 더 어려운 점은 얘기를 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요. 뭐 지금 뭐 다들 어려우시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대면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마스크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장 직원들이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쓸 그 마스크조차도 없어서 4일, 5일 정도 쓰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4일 정도 쓰다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요즘 이제 이틀에 한 번 요일제를 산다 그러는데 보통 요즘 어려워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근무자들도 많이 또 고용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사러 갈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많게는 14시간 근무를 쓰고요.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자들이 독감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못 내고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사실 주휴수당 줄 능력뿐만 아니라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출이 거의 30-40% 이상씩은 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고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그런 걸 또 악이용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요즘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걸 악용해서 또 근무자가 쉼으로 해서 실운영자가 30시간, 36시간 정말 살인적인 근무를 쓰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요. 굉장히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유예를 좀 해주는 그런 정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표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쓸 마스크도 없다 말씀드렸는데 같은 대면 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를 대표해서 오태훈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가오고 아이들을 방문해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 5일은 다 일하지 않지만 노조일 때문에 이틀 정도 수업을 나가는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부분이 유아예요. 80% 이상이 유아고 또 제가 사는 그 지역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로 거의 수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습지 교사들은 수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희 조합원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마감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험을 깨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은 어찌어찌 지나가긴 했는데 이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진 않고, 그럼 학습지 교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고용이나 생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학습지사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대기업이에요. 100대 손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매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적어도 한 달에 20일은 대면 서비스를 어쨌든 나가거든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마스크 지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뭐 제가 있는 재능교육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5장, 3월 달에 3장. 근데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스크가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학습지 교사들이 다 수업을 쉬는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나가면서도 되게 불안한 게 내가 감염의 경로가 될까봐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예방용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얘기하긴 하는데 없다, 어떻게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대면 서비스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한 건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저는 이제 3월부터는 제 급여가 이제 반토막이 나고 4월 되면 또 반토막이 나겠죠. 실제로 학습지 교사들 여성이 95%이지만 대부분이 가장들입니다.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그 집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정규직처럼 무급휴직을 해서 70%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방용품을 지급받을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내버려지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런데 회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좀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 실제적인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꼭 저희 학습지 교사들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대책 마련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복을 듣고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면도 하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문적 제한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도 회사와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자, 급여신고로서도 제외되고 이번 대책에서도 제외된 연세 사업자 김정국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노조 종로주얼리 김성동 부회장입니다. 저는 주얼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귀금속 세공사고요. 지금 종로에는 700개에서 800개 정도의 주얼리를 다루는 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지난 2년 동안 매주 그 주얼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 때 피해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상담은 끝이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40%, 50%의 이제 감봉이 시작됐고, 또한 위장파업 또한 횡행한 상황으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전체적으로 해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수의 인원을 다시 고용을 해서 몰래 사업을 돌리고 있고, 경기가 어려우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임금체불도 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지금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90%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못하는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휴업수당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제 실업급여 신청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주들은 이제 정부 일부 4대 보험 가입자들의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 이제 단절될까봐 사직서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성북구 내모녀 비극적인 그 돌아가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모녀들이 주얼리를 업으로 다루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산가리로 음독 자살하신 분도 생활고에 부딪혀서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지원정책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취약한 생활고의 직정찬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또 매출이 떨어지면 또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대책이 없다고 그것이 또 노동자들에게 그저 정말 일들 간에 보통 굉장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학교 비정규 노동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정민정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인들이라고 불리는 특수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원을 비롯해서 행정직 이외에도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방학 중에 일을 하는 상시 근로직종의 노동자와 저처럼 방학 중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 있습니다. 이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말로만 무기계약직일 뿐이지 실제로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1월, 2월, 7월, 8월에는 본인이 일한 만큼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일당제 노동자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에는 거의 무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학습지 선생님께서도 보험 대출을 받아서 쓴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특수교육 지도사, 저와 같은 이 사업이 교육계에 발을 들인 것은 애초에 공교육에 도입이 될 때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여성 가장들을 기반으로 하는 자활 사업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유난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여성 가장이 많은 직종이 바로 특수교육 지도사입니다. 저 또한 가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월에는 거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달에 일정 부분의 급여가 좀 제대로 된 한 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됐죠. 그렇다 보니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는 강제로 출근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방학의 개념으로 교육청에서는 이해를 해서 마찬가지로 3월에 제대로 된 한 달치의 급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할 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3월에는 한 달치 급여 중에 4분의 3의 급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문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인용해서 가급적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유급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저희 같은 방중 비근무 직종들에게는 여전히 담합을 해서 무급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생계 대책을 요구를 하자 각 시도교육청 연합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야 될 임금을 선지급하는 일종의 갑을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주고 그것을 차후에 받아야 될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에 쉽게 말하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방식의 저는 땜질식 처방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임금 구조 속에서 내가 또 빌린 가부를 받은 그것을 되갚아야 되는 그 달에는 계속해서 그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7월, 8월에 급여가 또 일할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다시 1월, 2월에 방학의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조 7천억의 추경이 반영된 가운데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9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전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같은 정부 당국이라고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유급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피해를 온전히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감내하라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급이 계속되면 그것은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 당국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선이 같은 처지에 계신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 처지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하신 걸로 알고 하셨고요. 저는 이제 어제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2월, 뭐 7월, 8월은 방학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부분을 뭐 예상치에서 우리가 알바라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일어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월은 정말 막막하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식당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식당에서 사람도 구하지 않는다.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저기 교육공무직 강원 수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송파 이야기가 인제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전 그때 그 사건은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뼛속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는 출근을 하고 싶어서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다수 교육청이 우리를 아예 바이러스 취급하는 사람처럼 출입통제라는 문구로 다 붙어서 있고요. 우리 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참함을 느끼고 있고 항상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들은 교육가족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것 같은데 정윤진 학원입니다. 네, 저는 저녁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낮에는 마을학교 교사로 또 도서관에서 과학 논술을 지도하는 과학 강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나둘 생기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울방학 도서관 특강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마스크라도 쓰고 수업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요. 근데 과학 실험은 특성상 기자재를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됐죠. 2월 3일 개강하는 과학 논술 특강이 코로나19로 취소되었다고 1월 30일 도서관으로부터 그냥 문자로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은 이제 그 이후에 전화가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말은 여름방학 때 진행하자 했지만 마냥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학 가득 쌓인 35만 원 정도 되는 실험 기자재를 보면서 좀 한숨만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정도 여유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정적인 수업이 아닌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 생활비 그리고 고등학생 두 자녀의 학원비 등을 내고 나면 사실 적금을 들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동료 선생님은 동학 클레이를 하시는데요. 클레이 알고 계시죠? 이게 첫 수업을 하고 이제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말라버려서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리셨고요. 보드게임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보드게임을 이제 빌려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대여비는 미리 지불을 하신 상태인데 수업이 취소가 돼서 그냥 생돈만 날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강사들은 이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투명인간인 것 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감염병 대응 및 민생 피해 직접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라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조 원이 편성되었다는 추경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쓰이는 건지 과연 나 같은 강사에게는 어디 한 곳 기댈 데 없는 나 같은 강사에게도 혜택이 오기는 오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지난 2월 24일 학원 수업마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손해를 감수하시고 자발적 휴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아직도 이제 작은 학원들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 저희 학원을 그만두고 그 학원으로 갈까봐 전화벨이 울리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퇴원 전화가 아닐까. 이렇게 수업을 하지 못하면 바로 수업이 생계가 끊어져 버리는 저희 강사들에게 무슨 금융 지원이나 뭐 세제 지원 이런 어려운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고 그냥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당장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막막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과감한 재정 지출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듯한 살림이지만 꼬박꼬박 세금, 납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이럴 때 쓰라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학교 말고도 도서관,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마을학교, 방과후지도, 공부방, 교습소, 그리고 제가 있는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의 생생한 현장 지원을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까 대표님 올바른에서 정치인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석 정책위원장님께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위당 박원석입니다. 선거 출마하다 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 와가지고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 오늘 이 자리에 당사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오늘 이 자리를 참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정부의 민생 지원 대책이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예산안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고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2월 27일 날 정부의 정의당의 추경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총 10조 7천억 규모로 이번 추경만큼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정부가 이전에도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러면 여러 차례 추경 편성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의 방식이라는 게 대체로는 융자 보증,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이 지원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청와대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월 28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야 4당 대표 추경 대책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동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 발표문에도 이번 추경안 편성의 원칙에 민생 피해 직접 지원 원칙을 공동 발표문에 명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종래에 이 정부 경제부처의 그런 추경 예산안의 관성을 크게 넘지 못하는 대체로 간접 지원 중심의 그런 추경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나 또 특수고용 노동자, 학원 강사 굉장히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이번 정부 추경안 어디서도 이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대부분 지금 추경안이라는 게 융자 보증 총회 그리고 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한 이런 내용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정부 추경안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2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된다고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그런 긴급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지금 이 정부의 민생지원 대책이라는 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안일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추경 요구안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또 일용임시 노동자,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학원 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생계지원비 6조 2천억 원을 편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이제 하루 일 나가서 또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민간기관이나 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강사, 프리랜서 이런 분들의 일감이 거의 없어졌고, 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런 그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생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의 감소 요건을 따지지 말고 영업 손실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부진이나 휴업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달 신용카드, 요즘에는 뭐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나 영업 실적을 금방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하위 50%에 해당하는 284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월 영업 손실액의 30%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안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예산안을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3조 8천억 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뜩이나 겨울철에 일감이 없다가 이제 좀 일감이 생길 만한 시점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579만 명인데요. 일 나가지 못하는 일수를 고려해서 소득보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6만 6천 원이거든요. 하루 6만 6천 원씩 열흘간에 비상한 소득 지원을 할 경우에 총 3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리랜서, 또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5천억 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대 사회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 대책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총 한 5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해서 6만 6천 원으로 계산해서 월 최대 198만 원에 절반 정도를 지원할 경우에 한 5천억 원 정도의 비상생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조기에 이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추경 예산안은 피해 지원도 경기 회복도 그 어느 하나도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없는 너무나 관성적인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부의 이 2차 추경 편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생각 같아서는 아마 여러분들 전부 국회로 다 몰려오고 싶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국회가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시민들로 에워싸여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국회에서도 정부도 조금 더 긴장감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 그것도 지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다 모시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표들만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요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뭐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보든, 휴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손해를 보든 기업이, 또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 여기에 직접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직접 지원을. 그게 이제 정의당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피해 현황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들의 현황을 정부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 한 30%에서 50% 절반 정도는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오늘 오신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고용안정기금 대상이 아닌 그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일단 고용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절차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해서 빨리 지급하라.
이 대상이 아닌 분들은 그에 준해서 다 지급을 해라. 지금 강사나 학습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뭐 50%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라. 대구 경북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피해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일괄 지급해라. 이게 이제 정의당의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은 코로나19가 일정하게 좀 정리 수순에 들어갈 즈음에 또다시 저는 경기 회복 추경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년에 상투적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회복 추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우리가 재난하면은 강릉에 불 나면 집도 절도 다 타버리면 당장에 지금 거처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접 지원이 재난 추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10조 규모의 직접 지원만 10조 규모의 지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2조 8천, 그것도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난의 정부의 추경 성격을 경기 회복 추경이 아니라 상투적 추경이 아니라 재난 추경으로 직접 지원 추경으로 바꾸라. 이게 정의당의 핵심적인 요구고,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절절하게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또 기재위에서부터 지금 예산 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안 되면 대통령과 사당 대표회담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해서라도 방향을 바꾸겠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없긴 한데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재난이 이제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다는 걸 아주 절실히 이제 전국의 지역 후보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평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원래 대면 접촉의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근데 상인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예 후보를.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지금은 놓고 보면 이 재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 국면에서 조금씩 이제 민생에 대한 확연한 요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몇 정당이나 뭐 도지사들이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의당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세세하게 조각조각 내서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맞춤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소자영업자로부터 또 알바 잘린 노동자로부터 직접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이디어처럼 분물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역에서는 후보, 저 역시 포함해서 저희 당 후보들이 이렇게 캠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소, 선거사무소가 있잖아요. 이 사무소를 아예 민생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른 이제 민생 대책 119 센터 같은,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상담도 요구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구하는 이런 센터로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아예 저 후보 얼굴이나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민생 센터로 바꾸겠다 하고 다 이렇게 간판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자님도 오셨고 또 피해 당사자도 오셨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물밑듯이 내려오는 상담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정의당과 함께 민생 대책기구 같은 것도 만들고 지역에서 그런 걸 하는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좀 과감하게 정의당도 좀 내일 이제 선대위 말적이 있는데 코로나 민생에 대한 대책의 형태로서의 선대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아주 깊고 신중하고 또 의미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시나요, 참석할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가 너무나 절박하고, 또 다른 당에는 잘 안 보이는 정말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회담 전에 저희는 세부적인 직접 지원 방안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여야 사당 대표회담 때 직접 지원의 성격이 이제 합의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재난소득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 밖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인식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정의당으로서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도 절실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이 추경 심의에 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일 저희가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아까 우리 부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여튼 코로나19 비상 대책기구로 각 선거 캠프들을 전환해서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저희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기자님들께서 생생히 좀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저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감론을박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피해를 당하신 소득을 잃어버리신 분들한테 소득을 직접 주시고 영업 손실을 하신 분들한테 영업 손실을 직접 메워주는 게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런 거를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되고요. 어저께의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코로나 대책을 얘기하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캐시 트랜스퍼,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줘라 이런 얘기, 웨이지, 그러니까 서브시디, 임금을 보조해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대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현금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정의당만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기구도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꼭 이번 추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페이스북에서 저도 하나 읽었는데 그림의 떡도 아니다. 그림의 떡도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알게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물꼬를 튼다면 그나마 피해 보신 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심의가 시작되는데 정의당에서 반드시 이번 추경이 단순히 경기를 부양시키는 동업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세금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의 인식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카메라 나간 다음에 제가 좀 드릴 말씀 있습니다.